음력으로 5월 8일이 집사람 생일이다. 집사람이 올해 음력 5월 8일인 2026년 6월 22일이 태어나서 80년이 되는 팔순 생일날이다. 대학을 다니는 손주들이 집사람 생일 무렵에 학기 말 시험 기간이어서 우리 가족 16명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생일이 들어있는 주 토요일인 2026년 6월 27일에 어린이 대공원 옆에 있는 우연 1972란 식당에서 집사람의 팔순 축하연을 하기로 되어 있다. 내가 선물한 집사람과 며느리들의 목걸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고 우리 가족 전체를 돌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인터뷰한다. 손주들과 인터뷰할 때는 손주들의 장점을 주로 얘기한다. 우리 아들 셋과 며느리들과 인터뷰하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이끌어줘 고맙다고 한다. 특히 손주들과 인터뷰할 때는 손주들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그래서 우리 손주들을 보고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 8명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너희들도 결혼하여 손주들을 8명 두고 살아보라고 한다. 내가 그 먹거리를 만들어준 정보석 금은방 사장님께 8명의 손주들에게 금반지를 해주고 싶었다고 하니 요사이 손주가 8명이나 되는 집이 드물다고 하더라고 한다. 둘째 아들이 동영상을 찍던 스마트폰을 들고 요사이 최근 촬영 기법이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앞으로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동영상을 찍는다. 술을 한 잔 받아서 마시면서 요사이는 내가 모임에 나가면 막걸리를 한 잔씩 한다고 한다. 내가 간이식을 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간이식한 지 19년이 되어서 술을 한 잔씩 하니 술맛이 너무 좋다고 한다. 아들들이 그것이 누구 덕이냐고 한다. 내가 너희 엄마 덕이지 한다. 그 말에 집사람이 자꾸 나에게 싸움을 거는 말을 한다. 내가 죄송합니다라고 한다. 그럴 때마다 아들들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노력하고 있다. 코스 요리를 먹고 난 후 저녁 식사 주문한다. 저녁 식사를 주문하고 6째 손주 윤희가 건배사를 한 후 할머니 곁으로 가서 러브샵을 한다. 내가 윤희와 할머니 사이는 특별한 사이라고 한다. 윤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집에 와서 4개월 동안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맏아들이 술을 한 잔 들고 자기 어머니 곁으로 가서 러브샵을 한다. 이어서 막내 아들이 자기 어머니와 러브샵을 한다. 둘째 아들이 며느리라고 하니 집사람이 며느리의 곁으로 가서 러브샵을 하고 옆에 앉은 둘째 며느리와 러브샵을 한다. 그리고 집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막내 며느리에게 가서 러브샵을 한다. 며느리들까지 러브샵이 끝나니 둘째 아들이 파도타기 러브샵을 한단다. 파도타기 러브샵은 자기로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술을 한 잔씩 마시고 마신 컵을 머리 위로 올려 거꾸로 들고 컵을 털라고 한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물을 마셔도 된단다. 둘째 아들이 임정숙 여사님의 팔순을 축하하면서 파도타기 러브샵 시작한 후 일어나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컵을 머리 위로 올려 거꾸로 흔든다. 둘째 아들이 왼쪽에 앉은 내가 일어나서 술을 한 잔 마시고 파도타기 컵 털기 시작하여 16명이 모두 차례대로 파도타기 컵 털기를 한 후 둘째 아들의 오른쪽에 앉은 집사람이 마지막으로 파도타기 컵 털기가 끝나니 축하합니다라는 노래를 합창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팔순 때는 장가게 여행을 가셨는데 어머니 팔순에는 어디로 여행을 가느냐고 묻는다. 너희 엄마 팔순 기념으로 백두산을 가자고 하니 너희 엄마가 싫다고 하여 나의 팔순 1년 생일이 들어있는 81년 생일이 들어있는 2026년 7월 12일부터 4박 5일간 백두산 관광 계획하여 놓았다고 한다. 어머니 팔순 기념 세계 여행 못하는 대신에 노래를 부르란다. 그 말에 내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새벽 온몸 운동을 할 때 안방에서 창고방까지 800보를 걸으면서 대구 서부도서관에서 어르신들 한글 교육 봉사하면서 가르친 23곡의 노래를 부르는데 마지막 노래인 임동진의 아침에 당신이란 노래를 부르겠다고 한다.
매일 아침 10시 가까이, 매일 아침 10년 가까이 부른 노래인데도 막상 노래를 부르려고 첫 가사부터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그 목걸이를 선물한 후 준 집사람에게 띄우는 편지를 달라고 한다. 그 편지의 마지막에 임동진의 아침에 당신이란 노래로 마무리하여 놓았기 때문이다. 집사람에게 띄우는 편지의 끝부분에 있는 임동진의 아침에 당신이라는 가사를 보고 부른다. 잠에서 깨어나 미소 짓는 당신을 보면 그저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요. 딸그락거리는 소리, 당신 작은 콧노래 소리, 반쯤 열린 커튼 사이 햇살처럼 당신은 그런 여자여. 사랑은 가끔씩 구름 속에 가리고 인생은 가다가 비바람을 만나도 변함없는 우리 사랑 지켜가면서 당신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남자로 살겠소. 이 노래는 내가 웅정대학 가요동아리에서 배운 노래이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니 음정박자가 맞지 않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18곡인 선마을 선생님을 다시 한번 부르란다. 나의 18곡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사랑은 나비인가를 부른다. 내 노래가 끝나니 아들들이 오늘의 주인공인 집사람에게 노래를 부르란다. 집사람도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내가 도와줄 테니 나와서 부르라고 한다. 집사람이 나와서 서마을 선생님을 부른다. 아들들이 모두 나와서 합창한다. 노래까지 끝난 후 내가 일어나서 현수막에 쓰인 글씨를 읽으면서 동영상을 찍는다. 동영상을 찍고 누가 쓴 글인지 너무 잘 썼네요라고 한다. 그리고 현수막 아래에 있는 축하 화분을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누구가 선물하였는지 수국꽃이 화려하네라고 한다. 그리고 리본에 쓴 글을 읽는다. 왼쪽 리본에 함께한 세월에 감사하면 오른쪽 리본에 팔순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까지 읽는다. 집사람 팔순이 잘 차려주어 행복해요. 우리 가족들 모두 고마워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한다. 나의 마지막 인사가 끝나니 둘째 아들이 우리 집으로 가는 방법을 설명한다. 내가 우리 집에 커다란 수박을 사놓았다고 하면서 모두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한다. 내 말에 우리 집으로 가기 위하여 모두가 일어선다. 손주들이 현수막과 축하화분을 들고 나간다. 우리 부부가 마지막으로 식장을 나가면서 두고 나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한다. 식장 밖으로 나와서 사장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 자가용에 오른다. 우리 집에 도착하여 둘째 아들이 주방에서 커다란 수박을 자른다. 며느리들이 수박상을 차린다. 수박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한다. 둘째 며느리가 거실에 걸려있는 우리 가족 전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사진 이야기한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내가 정년퇴직 15년 전에 정년퇴임할 때 정년퇴직 기념 숯별지 발자국을 출간할 때 실었던 가족 사진이다. 내가 할머니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는다. 고등학생인 만내의 손주 원이라고 한다. 가족 사진 아래에 우리 부부와 세 아들 5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다. 내가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 앨범에 넣기 위하여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 내 말에 맏아들이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 맏아들의 말을 들으니 맏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을 졸업할 때는 우리 아들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였다.
둘째 아들이 맏손주 민희가 결혼식 할 때 우리 가족 전체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한다. 맏며느리가 결혼하니 자기 남편이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서 서운했던 얘기를 한다. 우리 집은 유교 집안이고 시골에 살아서 우리 아버지 생일날에 미역국을 끓여 먹다가 집사람이 우리 집으로 오면 시집 오면서 우리 어머니 생일상을 차려주었다. 나머지 가족의 생일은 모르고 지냈다. 내가 고향 집에서 지보초등학교에 출퇴근하다가 예천초등학교로 이동하면서 예천초등학교 뒤편에 부엌으로 드나드는 단칸 세 방을 얻어 분가하였다. 분가한 후 우리 어머니가 고향집에서 떡을 해서 오면 내일이 내 생일이구나 할 정도로 내 생일을 모르고 지냈다. 내 생일상을 받으면서도 집사람의 생일을 챙겨줄 줄 몰랐다. 그러다가 우리 맏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집사람의 생일상도 차려졌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 맏아들이 결혼한 후 맏며느리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으니 맏며느리가 많이 서운했던 것 같다. 맏며느리는 어릴 때부터 생일상을 받았단다. 내가 우리 며느리가 결혼한 후 부모님이 사시는 예천 고향집에 맏며느리를 데리고 갔을 때 맏며느리가 고생한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하니 맏며느리가 화장실 때문에 고생했던 얘기한다. 맏며느리는 부잣집 딸로 어릴 때부터 양변기를 사용하다가 예천 고향집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었단다. 재래식 화장실 얘기가 나오니 재래식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가 끝이 없다. 둘째 아들이 서재에 오늘 집사람 팔순 축하연 현수막을 꾸며놓았다면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으라고 한다. 거실에서 서재로 들어가 서재방에 꾸며놓은 집사람 팔순 현수막과 지난해 내가 팔순 축하연 하면서 꾸며놓은 현수막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는다. 서재에서 현수막을 찍고 나오니 집사람의 아들들로부터 받은 최고 어머니상을 들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라고 한다. 최고 어머니상 한쪽 편에는 세종대왕이 비닐 속에 한 장 한 장 쌓인 세 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최고 어머니상을 읽으면서 동영상을 찍는다. 아들들이 자기 어머니 목에 걸린 그 목걸이도 밖으로 드러낸다. 동영상을 찍고 난 후 최고 어머니상을 아들들이 잘 썼다고 칭찬한다. 아들들과 손주들이 비닐 속에 쌓인 세종대왕을 한 장 한 장 벗겨서 세종대왕을 한 보따리 집사람에게 안겨준다. 집사람이 싱글벙글한다. 사진과 동영상까지 찍으니 아들들 가족들이 모두 일어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저녁에 마실 끓여절인 생강과 홍차가 들어간 따뜻한 물을 만들어 놓고 평상시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꿈속으로 들어간다.